운영 중에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흔히 말하는 태극기 세력을 이끌고 있는 무슨 공당의 이름이고 그분에 관한 좀 그거에 대한 부분도 네.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일단 제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항상 저는 일관되게 친중 정치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제를 주장합니다. 왜냐, 친중 정치인들이 위험한 이유는 친북 정치인과 다르게 친중 정치인들은 중국과 경제적 이권 관계가 얽혀 있어요. 즉 돈으로 얽혀 있으면요 자기 할 말 못해요. 원래 정치인은 선거 자금을 많이 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자본국가 안에서도. 그런데 그 돈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예를 들어 대기업의 돈이 아니라 완전히 생판 다른 외국, 그것도 공산주의 국가의 나라로부터 돈을 받게 된다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 못하게 돼요. 왜냐면 중국은 북한을 입술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순망치안에 강합니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는 걸 절대 원치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중 정치인은 북한 문제를 떠드는 것과 상관없이 북한을 안 망합니다. 왜? 중국은 적당히 떠들게 하면서 국내 우파 사람들의 여론이 통합되지 못하게 분열시키는 역할만 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방해할 게 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친중 정치인들의 배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방송에 네. 최길감이라는 그 사람이 어제 봤습니다, 저도. 네, 저도 한 시간을 들었어요. 그 탄원서 꾸미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 흔히 말하는 박결, 자유새벽당 그 네. 박결 대표도 박 대통령을 내려놓고 가자는 소리에 이게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내려놓고 가자고 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게, 네. 제가 예전에 강의한 것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뒤에서 움직였어요.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의한, 즉 외세에 의한 개입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친한 관계에 있는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중국하고 협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친중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최길가 씨는 평상시에 저를 엄청나게 씻고 욕을 했으면서, 저도 욕했어요. 아니, 재미있는 거는, 갑자기 이제 대한애국당 쪽으로부터 나오려는 분위기인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반중 데모를 하자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제가 원래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길가 씨는 저에 대해서 계속 악담을 하고 다니면 안 되죠. 왜? 결국 제가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최길가 씨는 오히려 저한테 사죄를 하고 앞으로 같이 잘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저는 쏙 빼놓고 마치 자기가 애국지사인 양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건 좀 웃겼어요, 제가. 저도 웃겼어요. 보다가 한 시간 보다가 껐어요. 뭐 그 사람 내가 봤을 때는 네. 뭐 특별히 무슨 뭐 이념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때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좋다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이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갖고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들려요. 여기 저 공당의 국당 대표가 저한테는 친다는 그런 생각이 이런 전쟁이 나면 아주 그냥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한당과 합당하는 게 어떠냐? 그런 소리 들린다. 자, 일단 원론적으로 우파가 합치는 거는 좋은 일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 그 바른미래당 그쪽 애들도 합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친중파입니다. 상당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걔네들의 그 정략적 계산은 뭐냐면은 그냥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관계가 나쁘고 경제 나빠지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 갖고 뭐 이렇게 뭔가 해보자 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렇게. 왜 안 된다고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느냐? 자유한국당이 우파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에 지금 상태에서 친중파 정치인들이 많은데 골수 친중파들이 외부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자유한국당 전체를 완전히 친중화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문재인이 탄핵이 되건 아니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쫓겨나고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파 정권의 수립이 아니라 친중 우파의 수립입니다. 미국하고 전혀 관계가 개선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중 정치인들을 배제하지 않은 우파 통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파가 정권을 잡아도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태극기 세력과 우리 모두 전 우파 세력 있잖아요. 네. 친중을 제외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게 다시 우파가 다시 재정립될까요? 저는 결국 민주주의란 건 세 싸움이기 때문에 숫자의 싸움이라고 봐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일종의 국공합작의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공합작이라는 좌우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합니다. 좌우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좌우가 힘을 합친다는 얘기는 좌파 사람들 중에 일반 대다수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위에 정치인들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이 이해관계 세력들이 친북 친중단체입니다. 그 외에 그냥 막연하게 찍었던 애들이 있잖아요. 젊은 애들. 그렇죠. 얘들은 사실 이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패션이었고 언론의 프로파간다에 놀아난 사람들도 상당수예요. 그래서 그거에 지금 분노를 느껴서 움직이는 젊은 애들도 많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 이러한 애들이 절대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안 갑니다. 안 간 이유는 자유한국당 자체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개혁의 의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당은 머무는 상태에서 민주당 지지만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간에 머물러서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합해서 흡수할 수 있는 세력은 제3의 세력이어야 돼요. 근데 그 제3의 세력의 성격은 기존의 우파와도 아무런 관계가 엮여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젊은 촛불 세력, 이렇게 나온 젊은 촛불 세력과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조은진 의원의 그 문제점이 터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제 애국당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쪽에 서울역에 있는 태극기 부대와 나머지 태극기 부대가 합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합칠 수 있는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태극기 부대도. 그렇게 되면은 좌우 합작이 돼가지고 기존의 문재인을 중시했던 주사파들과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 지금 숨어있는 친중 세력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세력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그 정치적 집단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그 좌파 우파의 그 이념 대립 그 바탕에는 친북이냐 반북이냐, 친미냐 반미냐로 나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앞으로 생기는 제3의 이제 좌파와 우파, 저는 일단 일시적으로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싸워도 상관없다고 봐요. 민주주의는 원래 나눠져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설령 좌우로 나뉜다 하더라도 이 좌파와 우파의 기본적 근간에는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인식, 그러니까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인식, 이 두 개의 공통 분모 하에서 좌와 우로 나눠지는 생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좌파 우파의 정상적인 개념이라고 해요. 이것이 지금 형성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뭉치는 것은 정치적 이합 집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계산을 해서 이게 뭐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민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그 조직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어떤 조직? 그러니까, 정당? 네, 정당으로 특히 우파 쪽. 지금 토요일마다 강화문에 한 4개 정도가 평상시에 있거든요. 저쪽은 저쪽대로, 뭐 강화문은 대한문, 뭐 교보생명, 또 어디 이렇게 갈려져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로 통합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도부를 다 제외한 뭐 네. 청와대 지도부건 태극기 지도부건 뭐 국회의원이건 상관없이 일반 국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시기는 경제 위기 이후에 올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지만은 경제 위기가 코앞에다가도 정말 위기의 순간이 닥친다면은 그때는 국민들 스스로 자각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질 거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시기는 뭘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은 현재 자신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건 좌우가 다 똑같아요. 얼마 전 월요일 날 얘기가요. 제가
우연찮게 들은 소식인데 주식 시장이 200선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아, 2천. 2천선, 네. 2천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떨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주식을 했던 국민들이 흔히 말하면 이제 먹고 사는 우리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또 방송이나 강의에서 했었는데 미국은 남북 경제 협력을 막기 위해서 뭐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뭔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자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파키스탄 같은 나라면 모를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남북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한 자금을 고갈시키게 하면 됩니다. 고갈시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환율 공격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재무부가 각 은행에다가 대북 송금 문제로 지금 협박 전화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금융 제재만 취하면은 한국 내에 있는 외환이 증발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주식이 뭐 얼마큼 떨어져야 국민의 자각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더 일이 험악해지기 전에 국민들이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저는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패권에 대한 문제이고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역사상에 자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를 살려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도 국제정세라는 게 그게 국제관계라는 게 얼마나 냉혹하고 그 다음에 현실주의에 입각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빨리 자각할수록 좋아요. 안 하면 더 힘들어지고. 물론으로 국제정세에서 중국이 처한 이치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요. 현재. 네. 중국은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공기업 부채만 2경 원이에요, 한국도. 2경 원인데 이제 그건 공기업만이고 사기업 부채는 아직 통계도 안 냈고 그 외에도 중국 개인 주택 대출 자금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완전 빚더미예요, 지금.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금융공개와 다하기 아주 쉬운 나라예요. 취약합니다. 근데 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무너지지 않는 이유 하나는 한국의 대한민국 정권 전체가 좌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위기는 올 거라고 봅니다. 이미 11월 달부터 와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네, 지금도 체감을 하시겠지만은 11월 달이면 더 나빠질 것이고 내년이면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 스스로가 문재인 정권을 탄핵을 해가지고 바꾸던지 아니면은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까지 3년을 참으면서 고통 속에 고난의 행군을 하던지 그거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몫인 것이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은 패권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관계를 배신하라고 친중 친북적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하려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만약에 받아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 바뀐 정권은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되고 스스로 바꿨을 때 미국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미국이나 국제 관계 속에서 동맹국가 어떠한 관계를 희망하는지 우리나라 국민들, 정부가 아니라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 이미지의 문제예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건. 국가가 못한다면 국민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 그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네. 조만간 오겠죠.